배움과 성장이 있는 블렌디드 수업 도전하기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주제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학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원격 수업이라는 큰 새로운 도전을 해야 했고 또 방역이라는 새로운 무거운 과제도 안게 되었는데요. 모든 선생님들 한 학기 보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신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고생 선생님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1학기가 지금 끝났잖아요. 네, 선생님. 네, 저 뒷말이 예측이 돼서요. 네,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요? 네, 이제 1학기는 어쨌든 끝났지만 2학기가 시작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고등학생 때 생각나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중간고사 끝나는 날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오늘부터는 기말고사 준비 시작이다. 약간 지금 그런 네. 기분이신 거죠? 네, 특히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블렌디드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해오던 의미 있던 활동을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형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저희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블렌디드 수업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학생 활동이 구현되는 그런 블렌디드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1학기는 좀 극기정신 같은 것으로 앞만 보고 헤쳐나갔다면 이제 2학기는 1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차분하게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이 있죠? 네, 오늘은 블렌디드 수업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어 수업은 굉장히 주제가 다양한데 특별히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수학습 활동인데요. 블렌디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접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원격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을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지, 원격 수업에서 한 것을 등교 수업을 어떻게 이어올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런 말씀들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 학기 한 권 읽기 블렌디드 수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고요.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등교했을 때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토론 같은 모든 활동도 금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도구가 없을 때 학생들이 직접 소통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에서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네, 사실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해도 토의 토론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학교에 등교했을 때 학교에 따라서는 뭐 와이파이 환경이나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이 잘 준비가 된 학교도 있지만 사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환경의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수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러고 이거 외에도 또 고려하신 점이 있죠? 네, 이것은 사실 기존에도 우리가 교수학습을 설계할 때 많이 고려하는 부분인데요. 원격 수업에서는 특히나 더 학생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등교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원격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등교 수업으로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으로 공유하는 경험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의 구체적인 단계별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수업의 기본 정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주제 도서를 선정해야 하죠. 저희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국어 시간과 독서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게 하는 것을 설정해 보았고요. 연계되는 성취 기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해봤는데요.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책에 흥미를 느꼈고 읽는 중에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는 중에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서 다양한 생각들을 내놓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관련해서 어떤 성취 기준을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인 수업 흐름도도 살펴볼게요. 네, 1, 2차 시에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3, 4차 시에는 등교 수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업은 문제 발견하기, 주제 도서 읽기,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기 단계로 나아가도록 설계했습니다. 네, 총 4단계로 수업을 설계하였는데요.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원격 수업 단계입니다. 문제 발견하기라고 저희가 단계를 설정해 보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어떤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나요? 네, 원격 수업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는데요. 구글 미트나 줌 등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쌍방향 화상 수업 도구만 50분 내내 사용하게 되면 계속 화면에 얼굴을 비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활동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 패들릿 활동을 첨가했습니다. 얼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패들릿은 기록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수업 도구입니다. 저도 패들릿을 사용해 보니까 충분히 쌍방향 소통이 가능했고요. 구글 미트나 줌의 채팅 기능을 통해서 링크 주소를 알려주고 그 링크를 통해 패들릿에 접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패들릿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네, 1단계에서는 핵심적인 활동이 교사가 자체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고 그 영상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상호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제도서가 선량한 차별주의자니까 차별과 혐오에 대한 문제를 발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책 속에 나온 사례가 잘 드러나도록 손 인형을 사용해서 자체 제작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나요? 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촬영 장비가 필요하진 않고 스마트폰만으로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짧은 영상 여러 개를 찍고 그것을 편집해서 이어 붙이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형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캐릭터가 있는 인형들은 저작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손인형극을 찍더라도 캐릭터 있는 인형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저도 사실 원격 수업에서 음운 변동 수업을 하면서 인형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잘못된 발음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손인형극으로 연출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줬는데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손인형극으로 차별 상황에 대해서 역할극 하는 것을 잠깐 찍어 보았거든요. 같이 한번 영상을 보고 올까요? 개구리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초록색이야? 너 너무 파랗게 질렸는데? 너 춥니? 옷 좀 입고 다녀. 그 옷 좀 입고 다녀. 너무 파랗게 질렸어. 아니, 난 원래 초록색인데 이거 원래 내 얼굴색이야. 뭐라고? 사자야, 너 머리 좀 정리해라. 우린 이렇게 깔끔하잖아. 그래, 너 머리 좀 잘라야겠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머리가 이게 뭐니? 그냥 싹 다 밀어버려. 난 원래부터 이랬는데? 에휴, 뭔지 모르겠고 수염도 잘라야겠네. 그래, 수염도 잘라라. 뭐? 네, 영상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죠? 네, 사자 선생님 어흥 연기가 아주 그냥 일품이었습니다. 네. 칭찬드립니다. 네. 제가 사자였습니다. 이 영상을 학생들이 보고 나서 패들렛에 자신의 생각을 쓰는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남긴 것이 보이고 다른 학생들의 댓글이 달리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원격 수업에서도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토론을 패들렛에서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동시성을 가진 문자를 통한 토론인 거죠. 그런데 패들렛을 사용하실 때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경우에 게시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패들릿 사용이 어렵다면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LMS 플랫폼을 사용하셔도 되고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으로 접속해서 댓글을 달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2단계도 원격 수업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제도서 읽기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책을 읽는 활동을 하는 단계죠. 네, 한 학기 한 권 읽기 주제도서는 수업 시간에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상황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원격 수업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읽어와도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듣는 것도 좋은 독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책 읽기 상황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요새는 책을 읽어주는 앱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종이책이나 전자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책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낭독을 하는 학생이나 또 낭독을 듣는 학생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낭독을 한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책에서 다룬 차별 상황을 패들렛에 정리해 보도록 했습니다. 책에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특히 평소에 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주제 도서에서 저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웃자고 한 말인데 왜 이렇게 죽자고 덤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패들렛에 학생들이 차별 상황을 차곡차곡 정리하다 보면 굉장히 사소한 상황이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연하게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들렛이 쌍방향 소통 도구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을 확인하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활동을 하죠? 네, 그것이 차별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차별의 상황은 왜 일어나는가, 이런 원인을 분석하는 활동을 하도록 했는데요. 모두 패들릿을 기반으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들렛에서 어떻게 활동을 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자기 모둠의 사례와 원인에 대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모둠원의 글에 댓글을 2개 이상 달도록 했고, 학생은 패들렛 가입 없이 링크로 들어와서 바로 내용을 쓰기 때문에 누가 쓴 글인지 알 수 있게 먼저 학번과 이름을 쓰도록 했고, 학생이 쓴 내용에 대해서 교사도 댓글로 개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 결과가 3단계 등교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서일지는 활동 마무리 단계에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다 보니까 구글 설문지로 양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에 맞게 방식을 바꿔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등교 수업 단계입니다. 역시 온라인 수업에 이어서 계속 주제 도서를 읽는 활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교 수업에서는 원격 수업과의 연계를 위해 원격 수업 때 활동했던 내용을 교실에서 공유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패들릿 화면을 교실 스크린에 띄우고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학생들의 글 중에 비슷하거나 같은 것들이 있는지 유형화해 보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패들렛에서는 기록한 내용을 이동시킬 수가 있죠.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인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내용을 이동해서 분류하거나 모을 수 있으니까 기준을 정해서 학생들이 분류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격 수업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댓글도 쓰고 하는 활동을 주로 했다면, 이어지는 등교 수업에서는 도입부에서 전차시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해보고 차별 문제나 상황의 심각성 등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는 과정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에 책을 계속 읽어나가면서도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 읽어야 하는지 생각을 자극하는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책을 읽는 것이 시간이 좀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책 읽기 활동을 하면 3차시, 4차시 정도는 책을 읽잖아요. 네, 책 읽는 시간은 수업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교실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탄력적으로 수정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의 상황이 있기 전에도 선생님들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진행하실 때 특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때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특정 요일을 정해서 진행하실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탄력적으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연속 4차시로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든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5차시나 6차시처럼 늘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격 수업에서 책을 다 읽고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에서 모두 책 읽는 시간을 두는 것으로 설계한 이유는 사실 원격 수업에서 책을 충분히 읽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상태로 등교 수업에 오게 되면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 집에서 책을 읽는 것과 학교에서 다 같이 책을 읽는 분위기 속에서 읽는 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요. 책을 읽는 과정 중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모두에 책을 읽는 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을 생각하면 사실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고 섬세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3단계에서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읽는 도중에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일단 책을 읽는 중이니까 책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 해결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먼저 읽어봤거나 빨리 읽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은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차별과 혐오에 대한 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 더 찾아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해서 약간의 심화 활동이 더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4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내 삶에 적용하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고요.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읽기 후 활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경험 성찰하기와 갤러리 워크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먼저 경험 성찰하기는 어떤 단계인가요? 네, 차별적 표현을 학생이 스스로 사용했거나 또 자신이 들었거나 또 방송이나 주변에서 차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차별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단계이네요. 네,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의 차별, 혐오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잡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요. 그리고 실천하도록 다짐도 해보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갤러리 워크로 할 거기 때문에 글로 꽉 차 있으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림 일기 방식으로 구성하게 했습니다. 갤러리 워크는 어떤 활동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갤러리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교실 벽에 학생들의 작품을 붙이고 학생들은 교실 안을 다니면서 벽에 부착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갤러리 워크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것 다들 아시겠죠?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활동지인데요. 고등학생이 무슨 그림 일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갤러리 워크라는 활동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시각 자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네, 또 학생들이 그 그림 일기 방식을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활동에서 그림 일기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했었는데 학생들이 뭔가 그림 일기를 그리니까 기분이 몽글몽글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더라고요. 아마도 초등학생 때 기억 이런 것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림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다시 글로 풀어 쓰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활동이든지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나의 다짐 쓰기인데요. 이 활동은 저희가 패들렛으로 하는 것으로 구성했죠. 네, 활동의 마무리 단계로 앞으로 나는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할 것이다 와 같은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활동에도 패들렛에 글을 쓰는 것으로 하게 해서 친구들끼리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선생님, 이 활동들은 수행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요? 네. 등교 수업인 3차 실수업부터는 과정평가로 해서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4단계로 나누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블렌디드 수업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제안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유일한 방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설계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시고 학교나 학생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변형해서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한 학기 한 권 읽기 블렌디드 수업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1학기 힘들게 수업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2학기에도 부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수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